안녕하세요. 버구식의 잡 토크. 예, 오늘은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 신정연 도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정연 도의원님께서는 지금 활발하게 경기 도의회에서 의정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편에서는 의원님께서 어떤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도의원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과정이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화정동에 네. 화정동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님들 중에서 7번째로 나이가 이제 어린데요. 젊은 의원인데요. 네. 예, 또 이렇게 또 젊은 청년 의원이라고 또 네. 기운 내라고 이렇게 네. 또 와주셔가지고 네. 우리 박우식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영광이고요. 그럼 우리 네. 의원님 몇 년생이신 거죠? 저는 이제 81년 11월생이니까 만으로는 37세인 예.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린 나이가 아닌데 정치가 참 어린 나이라고 그렇죠. 저를 이렇게 붙여주니까 좀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좀 더 젊은 분들이 정치에 많이 도전하고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그 신정연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 정치인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선출직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예.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 활동을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정치라는 활동을 제가 처음 했던 것은 그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던 당시에 고향 지역의 학생회장 연합회를 당시에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양시가 처음 만들어지고 신도시를 만들고 나서는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 그리고 뭐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그룹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고양시 학생의 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또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치 참여 운동, 또 선거권 낮추기 운동,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정치 참여 운동들을 해왔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정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에 바로 지금 이렇게 경기도 의원이 된 가장 큰 계기는 이 지역 고향 지역의 청년 활동가로 오랜 시간 이제 지역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이 활동을 눈여겨 보셨던 지역위원장, 지금은 고향 시장님이 되신 또 이재준 당시 위원장께서 출마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권유하면서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다음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의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전에 약 3번 정도 거절을 이미 했던 터라 더 이상 이제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그걸 듣고 출마를 결심했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한 70% 정도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엄청난 득표율로 이제 당선되신 건데, 어쨌든 선출직 의원이 되신 건 이제 작년이 처음이신 거지만, 그 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정치 관련 활동을 하셨는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정치 참여에 대한 직접 선출직 의원에 대한 꿈도 갖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마음은 언젠간 정치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정치인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게 제 진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 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언젠가 제 역할이 정치인으로 잠깐 바뀔 뿐이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릴 때도 지금도 나이 들어서 그냥 백수로 살 때도 그 꿈은 변치 않는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쭉 활동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 너무 어렵지만 뭐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나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당하지 않고 그 나라는 존재를 존중받을 수 있으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너무 나라고 해서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내가 또 행복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시민들도 행복할 수가 없고요. 내가 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내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공감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에서 네.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그 의정 생활은 어떤 도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여기 계신 우리 김우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이제 김식 의원님 같은 박우식 의원님 예, 같은 예, 경우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예. 같은 이름의 아, 분이 그래요?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예, 실수했는데 예. 우리 박우식 의원님은 또 기초 의원이시지만 저는 예. 지금 이제 그 광역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광역 의원은 이제 경기도라는 이제 기초 지자체와 또 같이 이제 일을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경기도라는 큰 틀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다루는 일이죠. 범위가 다를 뿐이지 네. 경기도라는 자치, 광역 자치 네. 단체 안에 네.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초지자체와는 또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네. 경기도가 세웠을 때는 네. 예산을 또 매칭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매우 협력하는 예. 중요한 관계죠.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는 상임위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3개 상임위 13개. 그 안에서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맞습니다. 소속돼 있는. 그럼 네.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고요. 는 주로 어떤 역할? 경기도 뼈대를 아. 다루는 것이죠. 예산 관련해서 심의. 예산도 심의하고요, 조직도 심의하고, 조직 아. 개편이 있을 때 이제 예. 그걸 심의하게 돼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 관계를 다루는 평화 협력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본소득과 같이 미래의 어떤 가치를 준비하는 이 부서도 업무도 담당하고요.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감사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관도 저희가 예.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제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의정 목표가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4년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의정 목표를 갖고 계세요? 활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보니까요. 네. 저는 그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인 참여, 그리고 자율, 그리고 주체적 활동들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체적이어야 되고 누가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민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발의한 조례안들도 바로 현장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시고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결들이 담겨져 있는 조례였습니다. 가령 이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는 미세먼지 문제, 원자력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도 제가 막 떠올린 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어깨를 부대끼다 보니까 그런 조례를 낼 수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조례들의 출처는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원님도 지금 등원하신 지가 한 1년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1년 3, 4개월 동안의 의정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지난 7개월, 8개월 의정생활 시작하자마자 약속했던 것 중에 바로 의정 공유회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시민들과 그달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의정 활동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이 1년의 과정 중에 실제로 조례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준비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활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정책 혹은 정치의 아이디어는 현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평화 활동가이기도 했고 또 청년 활동가이기도 했고 다양한 이제 타이틀을 갖고 활동을 했는데 각각의 활동가로서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만든 조례들이 벌써 이제 4가지 정도 조례를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의 성과일 수도 있지만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이게 의정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저도 많이 인상 깊게 좀 들리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청년 정치, 특히 이제 선출직 의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천을 받고 이제 정당에 이제 참여했을 때에는 어떻게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사례를 비추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여기 잡토크라 그래가지고 잡이라는 것의 의미가 일인데 일자리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백수였었습니다.
활동가라는 이름으로는 누구도 월급을 주질 않거든요. 월급을 받는 걸 잡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노잡맨, 일거리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선거 자체를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 근데 이제 선거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이 포기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됐거든요. 돈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신정현 펀드라는 이름으로 저의 선거 비용 5천만 원을 시민들이 모두 모아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17일 정도 저희가 모금을 했었는데 그때 5천만 원이 조금 넘게 200여 명 넘는 시민들이 이렇게 저희 해주셨고요. 또 공동체 활동가였다 보니까 저의 선거운동을 또 특별히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알바같이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내가 제일 잘하는 우리 동네 청년, 우리 동네 형, 우리 동네 조카 같은 우리 신장현을 내가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도 저희 그 선거운동원들을 모여주셨죠. 어찌 보면 일당 100의 선거운동을 치렀고요. 아이디어 싸움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적은 돈으로 얼마나 더 많이 시민들과 접촉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뚜벅이 우세단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반적인 선거운동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파급력이 컸던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바로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진정성, 또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잃을 게 없다라는 자신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정말 훌륭한 선거 치러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천은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게 받으셨나요? 이거 사실 공천 얘기는 사실 너무 슬픈 얘기들이고요. 이게 공천을 받는 게 경선 없이 공천 받는 거 여러분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경선 없이 공천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경선 없이 공천을 제가 받았고요. 근데 가장 이제 좋았던 것은 경선 없이 공천은 받았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큰 상처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누군가는 공천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도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젊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어렵게 이렇게 지금 도의원이 되신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정치를 꿈꾸시는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 정치인이 되는 것에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치인을 넘어서 사실은 정치를 통해 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혹은 정치인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난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치인이 아니면 내가 무용해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정치인이라는 옷을 잠깐 입을 뿐이고요. 이 옷은 잠깐 주어집니다. 벗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무언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현장이 세상을 바꾸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던지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무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